보시는 경우가 크네요. 그 여러 명의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 아인슈타인, 보어, 슈딩거 다 저희가 들어본 물리학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검은 정장을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인터넷에 짤방 같은 걸로 흔히 쓰이는 사진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예전에는 솔베이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제 돈을 내서 그 당시에 중요한 연구를 하는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물리에서는 양자역학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렵거든 여러 명의 물리학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설계에 모아서 거기서 학자분들이 일주일 넘게 이렇게 머무면서 물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공유하고. 사실 근데 이번에도 최근에 저희가 학교가 똑같은 걸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집중되게 했던 그 회의를 솔베이 컨퍼런스, 솔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회 진행이 지금은 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소설에서 다루는 솔베이는 2차인가 3차 회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적어도 이 소설에서의 어떤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물리학적인 관계는 이제 진영이 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보어 진영, 아인슈타인 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쪽 진영 다 보존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온도 작은 입자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력과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원자들의 구조를 우리가 도저히 보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아인슈타인 진영 같은 경우는 얘기했건데 자연, 신은 확률론을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입자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보어 측에서는 그거보다는 어떤 상부성을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입자에서 파동일 수 있다. 물질이 가장 기본 단위가 그러면서 실제로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어떤 체계도 좀 다르게 됐어요. 아인슈타인 파에서는 슐링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을 활용해서 기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어 진영에서는 이제 흉열 메케닉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 메케닉스라고 하는데 조금 수학 체계가 많이 다르고 접근하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대립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하나를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면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모순이 있어, 허점이 있어 이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반대쪽으로 보어 진영이 자존심이 상해서 밤새 그거를 생각해내서 아니야, 허점 없어 이렇게 하면은 모순 없이 넘어갈 수 있어. 이 논쟁을 실제로 여러 번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재밌는 게 하이젠베르크 흉열 역학은 굉장히 그 계산이 복잡하고 바로 모르는지 모르겠고 그런 건데요. 슈레딩거의 그 파동함수는 제가 보기에 오일러 방정식 있잖아요. 이 파이 많이 쓰는 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고 간결한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내가 정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정말 아름다운 방정식을 내가 찾아냈는데 막 실험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실험을 다시 해서 내 방정식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방정식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좀 더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험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 데이터의 오차가 얼마나 맨날 믿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도
물리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론 체계가 자연에서 특히 물리적인 이론 체계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지 못하면 실험을 기술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 아무리 수학적으로 미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 식이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떤 그런 수학적 미가 있어도 그게 진짜 자연의 어떤 메커니즘을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들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다들 의견이 다르실 거고 그리고 저는 실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에게서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은 저도 공부를 하다가 영어에 해석이 안 되는 학자들은 교본을 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고민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새벽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훨씬 더 그 번역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그런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또 혹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셨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경험을 해봤죠. 물론 뭐 슈팅이나 헤드berg 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저도 제 연구를 하면서 좋은 결과들은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새벽 2시 전에 나오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새벽 2시도 조금 땡긴 거고요. 사실 새벽 4, 5시에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물리하는 분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거의 막 지쳐서 환각에 다다랐을 때 뭔가 막 감기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막 슈팅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이러시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그게 환각에 막 취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 떠올랐다기보다는 그 상태에 대해 육체가 도달할 때까지 푸시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저희 지도교수님, 저희 지도교수님은 사실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은 대학에 교수님으로 재직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이 정말 대단한 끈기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의지? 근데 이걸 과장하자면 집착이 대단하셔서 저희 지금 연달아 밤새고 거의 탈진한 상태로 저희 실험실에 들어오셔서 격양된 채로 막 물 얘기하다가 주무시고 가시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이들한테 그게 배웠나 봐요. 저도 실험할 때 나중에 약간 그런 게 몰아붙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과 과학이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어져서 보면 통한 면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시인은 광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신 들린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굉장한 창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바탕이 되는 지식들은 분명히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틀에밖에 생각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제 조금 확대한 다음에 이제 번역가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번역가라는 직업이 저희가 흔히 이렇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아까도 양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영문학과에서 시작하셔서 과학, 융합과학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번역가가 되신 되게 유니크한 경험이 있으신데 혹시 좀 어떻게 번역가가 이걸 하려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다음 특히 과학 서적을 번역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순간도 어떻게 넘어가시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문과, 이과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되게 머리 좋은 학생들이 문과를 하고 또 수학, 과학 좀 싫은 학생들 문과를 가고 그렇게 좀 갈렸었는데 저는 문과였습니다. 문과였는데 제가 처음에는 분자생물학과를 진학을 했었어요. 분자생물학과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전자 편집 같은 DNA 이런 그런 거를 하는 학과예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대학에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영어 좋아했으니까 내 길을 찾아가야 해서 영어과를 진학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또 관심사가 영문학보다는 또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은 또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인지과학은 이제 들어보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언어학, 심리학, 철학, 뭐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인간이 안다는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요즘은 인공지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수학 좋다기 시리즈나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이제 과학책을 번역해야 될 운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과학책을 제가 특별히 찾아서 번역한다기보다 출판사에서 주는 대로 공부를 해요. 많은 책을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받은 그 과학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 있고 독자들도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계속 또 그 다음에 출판사들이 저한테 계속 또 그런 과학책들을 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책을 많이 번역하려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책을 번역한다기보다도 과학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한 좀 다음 질문을 답을 하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래도 이렇게 과학서적을 번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뉘앙스를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 대중화의 관점에서 과학서적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대중화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프론티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대중이 과학기술 발전에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과학 공부에 더 이렇게 열심히 뜻을 품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저희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과학책 번역을 하면서 그 매일을 느낀 거는 그 과학책에는 참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학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실제로 세상에서 왜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소설은 안 그렇고 소설은 그 안에 세계에서만 참여해요. 실제 이 현실과 연관이 꼭 돼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한테는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주는 책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본능이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이면에 좀 나쁜 점도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 과학책을 읽는 게
과학적 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정말 나와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이 달라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요즘에 보면 그냥 막 싸우잖아요.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거 근거를 대면서 서로 싸우겠네. 근데 과학에서는 우리 그러면은 네 주장이 이거면은 우리가 실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내가 틀렸구나.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틀리면 어때? 다시 또 내가 이렇게 정답을 알았으니까 더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과학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안 돼서 괴담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과학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과학이 과연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과학하고 같은가? 그건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어쩌면 그 아까 제가 고야의 이성이 잠드는 괴물이 뛰어난다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 그런 수준은 아주 옛날 이미 배격된 그런 차원의 과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